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CES 2025에 쏠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7일 개막해서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는 단연 로봇, 양자, 암호, 반도체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도 관련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CES 2025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CES의 핵심 주제는 양자, 로봇, 반도체, 당연히 이제 AI 여기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슬로건이 내건 게 있는데요. 사람마다 여기 자기가 피크를 하죠. 근데 보통을 피크할 때 주제는 다이브인이라고 해요. 다이브인.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다이브인. 뭐 뛰어드냐? AI를 가지고 이 실생활에 확산되는 거예요. AI를 실생활에 확산된다. 그러니까 AI가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여러 산업의 어떤 혁신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려고 했던 거는 지난 2년간 우리가 목도를 했고요. 네. 그것이 이제는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게끔 AI가 실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오니까 우리 한번 AI에 제대로 한번 빠져볼까? 뭐 그런 개념으로서 다이빙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 주 내내 하죠. 이제 일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한국 기업도 3번째로 많습니다. 미국, 중국. 1000개가 넘는다면서요? 네, 1000개. 근데 또 대부분이요. 우리 스타트업이야.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6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스타트업. 좀 특이한 거는 자동차 업체는 많이 빠졌어요. 자동차는 외국도 빠지고 한국도 현대 기아처럼 빠지고 그렇다고 자율주행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조금 초점이 아까 말씀하신 양자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좀 이렇게 AI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많이 들지 않았고 다시 돌아가서 핵심 주제는 AI입니다. AI가 대중화 단계로 이젠 전환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대중화는 뭐죠? 대중화라는 것은 AI가 우리 생활에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자동차. 그러면 자율주행이 제대로 된 어떤 고 어드밴스된 모빌리티로 확장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일반 자동차가 어드밴스드 모빌리티 그 확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일생활이라는 산업 현장에 쓰는 로봇. 우리를 케이터링 해주고 아니면 우리 일할 때 도와주고 그다음에 서빙 해주고 이런 우리의 실생활로 들어오는 거니까 AI 로보틱스고 맨 마지막으로는 AI 디지털 헬스 우리 웨어러블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 무슨 시계 같은 거 있는데 그게 단순히 웨어러블이 아니고 거기 AI가 들어가서 개인 퍼스널 니즈에 맞게끔 헬스를 완전히 관장해주는 AI 디지털 헬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마 2017년, 18년 그때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렇죠. 나온 이제 한 4, 5년 지나면서 단순히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대중화로 가는 그런 입구에 들어왔고 이걸 잘 보면 몇 년 뒤에는 요 에어리어가 그러니까 모빌리티,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촉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AI의 모빌리티,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CES만 하더라도 이때도 AI가 참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가본 이들, 이제 속속들이 요즘에 매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혁신상도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는데 수많은 제품들이 다 AI가 거의 탑재돼서 AI 탑재 안 된 제품을 찾아보기가 더 어렵다. 그럼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CES는 모든 곳이 AI다. 이렇게 좀 표현해도 틀리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러면 올해도 AI는 시장에서 그 엄청난 폭발력을 재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항상 오기 전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다른 데서 보고 보는데 일본인가 어느 쪽에서는 이제 AI 로봇인데 우리 애완견처럼 그렇죠? 반려견처럼 반려 로봇이 진짜 제대로 돼서 이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야말로 우리한테 가까이 오는 게 없어요.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는 가끔 보는 건데 만약에 반려견처럼 반려 로봇이 집안에 한 서너 가구 중에 한 대만 보급되더라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AI인데 그런 로봇이 되려면은 AI가 돼가지고 AI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마다 다른 니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리스폰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로봇과 AI가 같이
뭉쳐지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CES에서 뭐 결국은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께서 한 7, 8년 전인지 9년 전인지 그 당시에 와서 처음에 기조연설했을 때 얘기한 것이 그 당시에 제대로 봤으면 달았겠죠.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요. 그 우리 뭐죠? 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보다 5, 6년 전에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더 작았어요. 시가총액 삼성보다 더 작았다니까요. 네. 근데 20배가 차이잖아요. 네. 이게 큰 기조를 바꾸는 걸 보지 못했으면 이런 걸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젠슨 왕이 지금 이 시간에 아마 기조연설을 8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8년 전에 했던 거는 GPU라는 거를 가지고 딥러닝을 해서 그러면 AI가 폭발한다. 예. 좋은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보틱스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얘네가 플랫폼 로봇을 AI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하나의 칩에 모은 거. 그래서 시스템 온 칩이라거든요. SoC 그 칩 플랫폼을 작년에 개발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우리 CES에서 쇼오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어떤 내용이 들려올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네. 마침 말씀 잘해주신 게 로봇도 굉장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라는 게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건 웨어러블 로봇이 있고 도와주는 거는 협동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봇이 자동차에 들어오는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예. 이런 모든 것에는 결국은 그 하나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엔비디아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타방송 말씀드리는데 10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10년 정도. 이게 예, 예. 그 여기서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거 원래 작년에 이미 선 보잉 릴리스한 건데 제슨 토르라고 있습니다. 토르라는 것이 우리 어떤 방망이 같은 건데 제슨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의 어떤 그 얘네들의 브랜드 명이 시작하는데 네. 그게 10년 전 시작했어요. 아. 2014년, 17년에 뭐 이런 그 어떤 그 자율주행이나 엣지 컴퓨팅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컴퓨팅 끝자락에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게 초기 단계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슨인데 제슨 뭐 TK 뭐 필요 없습니다. 제슨 TX 이렇게 하다가 2020년 근처에 됐을 때 성능을 바짝 올립니다. 제슨 뭐 엑스비아 나노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성능을 높이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는 한 4년 전에 제슨 AGX 오린이라고 예. 초당 200톱스라는 엄청난 성능을 과시했는데 좀 더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으로 바뀐 게 작년에 나온 제슨 토르를 발표했어요. 그야말로 대규모 AI 그 언어 모델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이번에 대선 보이고 예. 올해부터 양산에 본격으로 들어가면은 차량용, 산업용 엣지에 완전히 초점 맞춰서 되는 거고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는 뭐 단순히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하나의 비클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그 성능 있는 플랫폼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AI가 뭐 모빌리티, 로보틱스, 디지털에서 여러 가지 가는데 AI가 실체를 가진다. 이른바 AI 그다음에 moves to physical intelligence. 실체를 가지는 똑똑한 모든 기기에 AI가 통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 이런 거 말고도 생각할 수 있는 없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어떤 엔티티만 있으면 AI가 들어가서 사람한테 어필만 되면은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데 별로 없다는 건데 엔비디아가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이런 제품을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한 번 또 근데 주가는 좀 미리 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이번에 CES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가보니들은 그 충격과 놀라움이 어마어마하다라는 한번 가보셨어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한번 가보면 합니다. 굉장히 부러운 대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많이 발전돼 있다라고 네, 네. 하는데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면 자율주행이라고. 네네. 그 체험이 주는 놀라움도 이번에 좀 확인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웨이모, 뭐 하웨이가 사실 이쪽을 좀 화웨이도 맞습니다. 견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GI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AGI 시대에 이때에 최적화된 디바이스가 자율주행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예. 이게 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중국은 전기차가 반 이상 가고 있다는데 어떤 뚝딱뚝딱 하드웨어적으로 부품을 모아서 하는 거는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돈만 들이고 사람들을 뽑기만 하면은. 근데 씨앗을 뿌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그거는 자율주행하고 전기차하고는 도래할 때 속도하고 그 확산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엔비디아, 테슬라가 날아가고 반면에 토요타 우리보다 좋지만은 현대나 기아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본다면은 아무리 해더라도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춘 거하고 데이터를 갖춘 거하고는 다른데 왜 현대 기아하고 우리 토요타는 못했을까? 10년 전에 제대로 못 뿌렸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이브리드로 가고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그 성능의 개선이 있었지만 큰 개념으로 씨앗을 안 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한 5년간 뭐 출하량이 좋으면은 뭐 잘 나가고 그다음에 뭐 주주 하나 좀 잘하면 잘 나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변혁적인 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아까 이런 준비가 덜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본부장님 저는 뭐 지금 테슬라, 웨이모, 화웨이가 이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 말씀해 준 거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씨앗을 뿌려놨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이거를 못 해놨다라는 걸 못했던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 업체가 무조건 자율주행 밸류 체인에 탑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못했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예. 그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개념에서는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예.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뿌린 거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뭐 인수해가지고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되는 거에 씨앗을 뿌렸는데 조금 늦게 뿌린 거죠. 한 5년 늦었어요. 5년 늦은 게 지금부터는 그게 10년 격차가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밸류가 낮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새해부터 국내 로봇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그러게요. 있었거든요. 엄청납니다. 예.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자 네.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휴머노이 뭐죠? 사람이죠. 예. 오이드는 같은 거예요. 뭐 같은.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네. 휴머노이드인데 우리가 협동 로봇으로 많이 시작했거든요. 협동 로봇 개념은 우리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여러 그 이상의 많은 업체들이 그 로봇을 갖고 있는데 예. 협동 로봇이 아니고 사람 같은 로봇으로 가는 건 이게 관절, 액추에이터 이런 구동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한창에 높아져야 되거든요. 예. 뭐 감속기라든지 구동이라든지 액추에이터 이런 게 중요한데 거기에 핵심 기술이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 진출을 잘 못하고 좀 늦어지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은 수월한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한 거죠. 예. 이 하나하나 가고 있는데 협동 로봇 한 지도 한 4, 5년 됐으니까 이제는 올해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한국도 있습니다. 관련되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눈에 띄죠. 레인보우는 삼성전자가 또 인수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 지분을 완전히 더 옵션을 발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더 힘을 주고 있는데 그 최근에 주가도 한 나흘 사이에 오늘도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까지 오는 것 합해서는 거의 한 닷새 사이에 70% 올랐거든요. 단기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몇백억 매출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총을 생각하는 건 한 4, 5년 뒤에 한 1,000억, 2,000억의 매출을 간다는 관점을 갖고 하는 건데 일단 삼성전자가 밀고 있고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또 그 이상의 로봇의 대장주라는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내려갈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은 종목은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로보티즈, 예, 이거는 예. 뭐 좀 종목이 작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이것도 뭐 오늘은 모르겠는데 최근 9일 동안에 거의 4, 50% 올랐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 목표주 갖고 있어요.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다 왔어요. 그래서 일단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한 50%, 100% 오르면은 일단 이 시련이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로보티즈 자체는 뭐 하는 회사냐? 아까 액추에이터라 했잖아요.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되죠? 로봇은 일단 머리가 있어야 돼요.
사항을 인식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주는 게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그다음 센싱, 그 눈에 보고 어떤 관찰해야 되는 센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다 갖춰둬도 그걸 구동시켜야 되잖아요. 예. 구동시키려면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구동 모터 또는 이게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 액추에이터로서 로보티스가 의미가 있어요. 얘네가 구글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같이 공동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알로한가? 근데 거기에 얘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흑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론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는 로보티스하고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스를 하나의 중요한 그 아이템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젠슨항의 CES 기조연설에 10,000명 이상이 몰렸다고. 10,000명이요? 네. 이야, 예, 뭐 굉장하다. 굉장한 뭐 그런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 CES는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지속 성장한 그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하고, 투자 조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반짝 상승에 그칠 우려 네. 부분도 있고, 네. 세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주신다면. 일단 뭐 양자나 로봇이나 이런 테마성이 강하고 특히 종목이 작고 예. 단기적으로 많이 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50% 100% 오는 종목은 세론 뉴스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사실은요, 다른 얘기의 큰 종목, 어저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뭡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반도체,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인데요. 하이닉스가 미리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 2% 오르다가 약간 이 실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테마성이 강하고 작은 종목, 한 1조 이하 되는 종목은 세론으로 대응을 일단 하는 게 맞고요. 침착해지고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AI의 핵심인 거, 가장 핵심은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생산하려면 누가 생산해야겠어요? 아까 TSMC는. TSMC. TSMC가 엄청 올랐어요. 주가 보세요. TSMC, 그다음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가 있기 때문에 선전하는 거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삼성전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충분히 돌파를 못한 거니까 일단은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TSMC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셀온이 나오더라도 아직은 살아있다. 좀 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럼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삼성전자가 안 그래도 네. 8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단 내일입니다. 말이죠. 네. 예. 내일이네. 오늘 7일이니까.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예. 실적에 대한 전망은 네. 많이 내려갔어요. 예. 그 지금의 낮은 쪽이 7조 2천. 7조 2천억이면 지난 분기에 9조 2천억이니까 무려 2조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8조 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조 한 중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휴대폰, 반도체 다 합친 것보다 하이닉스가 더 높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올라갔던 하이닉스는 9% 10% 가고 오늘 좀 빠지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그보다 못 가는 거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삼성이나 하이닉스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가 바닥이냐는 거죠. 지금 컨센서스는 갈리고 있습니다. 1분기 바닥이다. 그 바닥이 실적 관련해서 실적 말씀하시는 바닥. 거예요? 예. 실적? 네, 말씀드릴게요. 예. 실적이 1분기 바닥이고 2분기부터 올라가면은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근데 1분기 바닥이고 2분기 올라갈지 삼성하이닉스 똑같이 그거를 지금 왜 갈리느냐? HBM 때문에는 HBM만 보면은 1분기 바닥이고 2분기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레거시 우리 그 휴대폰 중국 수요 이런 그 일반적인 HBM 아닌 쪽의 수요가 얼마나 빨리 재고를 떨고 갈 수 있을지 대해서 아직은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뭐 7조 4천억이 나오던 내일 하이닉스가 뭐 몇 주 뒤에 2주 뒤에 8조가 나오던 그것이 주가의 흐름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레거시 중국에서의 휴대폰의 재고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실적이 분기적으로 나빠지는 1분기까지 나빠지는 그 다음을 볼 수 있다면은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죠. 다만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최근에 어저께 뭐 나왔냐면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뭐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삼성 하이닉스가 스스로
HBM 캐파를 20% 늘린다. 이런 걸 네. 봤을 때는 하이닉스 자체는 아마 어닝이나 목표 주가가 한 1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10% 올라간 거는 타당했다 보고요. 삼성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 30만 원에서 에너지를 까고 하면 20만 원 초중반 전고점 비슷하게 꾸준히 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아마 5만 원 후반 정도까지 5만 원, 6만 원 안 되고 이 정도까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장이 한 2,500 한 중후반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본부장님 그건 어때요?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올해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HBM 시장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세대 제품을 HBM4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네, 예, 로직다이. 그 로직다이 네. 조기 생산 개시했다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닌데요. 예, 예. 이게 보면 HBM이 있고요. 예. 요 밑에 HBM이 여기 GPU하고 연결될 때 필요한 로직 다이가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거 만든 건 좋은데 HBM 자체가 아직 콜이라든지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HBM4에 12단, 16단 준비해서 콜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 들었고 예. 따라서 삼성전자가 로직 다이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이닉스보다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HBM4에서는 로직 다이 이거 다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본딩 해갖고 하면 승부를 걸겠다 한 거 준비 상황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좋지만은 예. 아직은 근본적인 HBM3의 16단이나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HBM4의 콜에 있어서 하이닉스보다 뒤지지 않다는 증거까지는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로직 다이 준비된 것 자체만 가지고 그런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마이크론도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노력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뭐 화끈하게 올해 좀 보여줘야 할 그런 이슈가 좀 상당한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CS 2025 관전 포인트를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터지는 게 또 주가로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예. 주 다음 주에 그 누굽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취임하기 전에 예. 주가가 올라간 것이 그것이 주도주가 될 거예요. 아, 주도주가요. 그러면 지금 분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시점이. 오늘은 예. 사실은 반도체가 약간 이 실이 약간 나오면서 예. 조선 방산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키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부터 진검승부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 주 요맘때 다음 주 왔을 때 네. 그때 우리 첫 번째 한 10며칠 동안에 상승이 좋았던 종목을 꾸준히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주일 중요하다 하니까 여러분들 잘 시장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사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